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제 주목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30대 젊은 나이에 추어탕 체인점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그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많이 들어볼 텐데요. 월간 음식과 사람의 칼럼니스트이자 주식회사 힐러의 윤지경 대표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창업 시작부터 또 자리 잡기까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또 모셨는데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 매장 오픈 당시 600개 정도의 매물을 분석한 끝에 현재의 정자점 자리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큰 노력을 들여 어렵게 선정한 건물의 건물주가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고 다소 꼬장꼬장한 분이셨다고 해요. 네. 건물에 못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자 건물주는 간섭은 간섭대로 하고 그리고 계약은 1년마다 갱신하기를 희망했고요. 갱신할 때마다 몇 배씩이나 월세를 올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주방에 내려와서 주방장한테 함께 동업을 하자라는 제안까지 하니까 서 대표는 굉장히 위기감에 빠지게 된 거죠. 네. 이러한 위기감 끝에 대비한 것이 새로운 자신의 터전을 직접 마련을 하는 거였는데요. 네. 그러던 차에 매장의 앞 건물에 부동산 업자가 드나드는 것을 보고 해당 물건에 대한 조사와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까지 이를 위해 저축을 따로 해놓으신 것은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향인 남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주를 거쳐 서울로 올라오며 지인들에게 이 자금을 빌리게 되신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돈을 빌려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없었지만 네. 그때부터는 계속 빌리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돈을 빌리는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서 대표에게 돈을 흔쾌히 빌려줄 수 있었던 것에는 서 대표의 신용의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매월 약속했던 이자는 꼬박꼬박 채워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600개를 분석한 그 터전의 건물주가 드디어 건물을 내놓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토속적이셨어요. 그 건물주가 이제 점을 보러 가셨는데 점쟁이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사람의 기가 너무 세서 그 기 때문에 그 건물에 집주인이 오래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건물주는 사실 시세보다는 높은 가격에 내놓았지만 서 대표는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두 번째 건물 매입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나 매입한 거예요? 네, 건물이 두 개 어우, 있으신 참. 거죠. 1년 네. 만에.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시간도 참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뭐보다 배짱이 좀 두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분이 기발한 발상을 좀 했다고 해요. 사업 확장에 있어서 이 추어데이라는 걸 만들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기념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얼마 전에 과자를 나눠주는 날 등등이요. 그리고 먹는 음식 쪽을 보면은 삼겹살 먹는 날, 3월 3일, 그리고 또 5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5일을 또 먹는 날이래요. 그래요? 오이. 오가수리라고. 그래서 서 대표는 우리의 것으로 어떤 이러한 종류의 데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셨는데요. 그래서 추어탕, 추오를 한번 연상을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추오 7월 5일이 연상이 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7월 5일을 추어데이로 탄생을 시켜서 보양식인 추어탕의 수요를 7월 초에 집중적으로 맞춰서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고자 서 대표는 마케팅 전략을 그렇게 세우시게 되신 거죠. 사실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비자의 잠재 의식 속에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 막대한 홍보 비용을 따로 들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추어데이처럼 날짜와 연관이 돼 있는 브랜드 마케팅은 해당 날짜에 자연스럽게 해당 브랜드가 인식이 되어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네. 이제 7월 달에는 더워가지고 이렇게 끓인 음식 잘 먹기 그쵸. 힘들거든요. 꺼려하죠. 오히려 그 역발상으로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네. 보통 이제 개인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홍보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어데이는 제가 알기로는 뭐 지자체라든가 언론까지 이렇게 홍보에 나섰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나요? 네, 추어데이를 착안했던 2005년도 당시 남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원 추어탕의 명품 사업화를 위해 추어계라는 별도의 부서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서 대표의 고향이자 추어탕의 본거장인 남원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추어데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더니 신선한 소재라고 여겼는지 여러 매체에서 앞다퉈 인용돼서 소개가 되었다고 해요. 공중파 오프닝, 심지어 한 주간의 뉴스를 리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다룰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남원 추어탕에서 추어데이에 관한 이벤트를 연다라고만 될 수가 있지 브랜드를 노출시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혼동이 있었던 거죠. 첫 행사다 보니 모든 가맹점은 참가한 것은 아니었는데 행사 당일날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네. 예측 불가능한 손님들이 몰려들기도 했던 거고요. 모든 가맹점에서 그 이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행사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한 점포에서는 당일 매출의 평균치의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 홍보라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지만 충분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역시 좋은 뉴스건 안 좋은 뉴스건 홍보가 된다는 측면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외식업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람 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서 대표의 경우는 60여 개의 체인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업원 관리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직원들이 단순히 월급을 주고 부리는 사람들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자신의 사업처럼 헌신을 다해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힐링 경영인데요. 사업주와 직원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서 가족같이 단합을 한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서 대표가 직원들과 직접 함께한 것이 마라톤 대회에 대한 참가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직원들하고 10km를 뛰다가 두 번째에는 하프 코스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다음 날 일을 못하겠다고 난리가 났더라고 해요. 네.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하프까지 도전하시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셨겠죠. 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기본을 10km로 정하고 이때 사원회에서 건강 증진 기금으로 10km당 1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같이 땀을 흘리면서 뛰고 나면 마라톤이라는 공동 대화 주제가 생기고요. 서로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도 더 돈독해져서 직장 내 분위기가 한결 더 활발해졌다는 것이 서 대표의 증언이었는데요. 네. 힐링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직원이라든가 정보업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통 이제 창업하는 분들이 또 은퇴한 분들도 많지만 또 창업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에는 은퇴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분은 그 은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시겠다라는 의지도 표현하셨는데요. 하지만 일을 생계형 일과 취미형 일로 구분을 한다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60에서 65세 정도로 예상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에 있어서는 은퇴 시기가 조금 늦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네. 이를 위해 꾸준한 미래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뵈었을 당시만 해도 매장 내부 공사가 한참이었는데요. 14년 차가 된 매장을 중장기적으로 30년, 5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더 갈 수 있게끔 새로운 기초 공사를 단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하에는 단체 PT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두고 계셨고요. 빔 프로젝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에는 젊은 사람들이 회의도 주재할 수 있고 여러 놀이 모임 등도 갖출 수 있게끔 마련을 해두신 거죠. 네. 또한 올해부터는 프랜차이즈 MBA 과정도 밟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끝까지 노력하시는 모습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힐링 경영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끝으로 이 성공 창업자가 밝히는 재테크 노하우, 이것 또한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서 대표의 재테크 노하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저축 후 지출이라는 말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건물을 매입하면서 빚이 생겼고 이 건물에 빚이 있다라는 생각에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아나가는 형태로 정리의 정리를 거듭하신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강제 저축을 해버리게 되고 그 결과 빚이 모두 청산이 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온전한 건물이 자신의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서 대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선저축 후 지출의 효과를 직접 목격했다고 하시는데요. 강제저축을 통한 소비 통제로 서 대표는 현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장사를 잘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월세를 부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수중에 돈이 있게 되면은 이거를 좀 더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먼저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물론 서 대표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고 저축이라는 표현보다는 투자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저축 후 지출을 통한 강제저축, 소비 통제입니다. 서 대표가 직접 세월을 통해 검증을 하였듯이 시대를 불문하고 강제저축과 소비 통제는 그 무엇보다도 탁월한 기본적인 재테크 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아주 꼼꼼하게 말씀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윤지경 칼럼니스트 글만 잘 쓰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말씀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개성 넘치는 성공 창업 사례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간 음식과 사람 윤지경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